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하시면서 잘 지내셨나요? 아, 공부하면서. 오늘은 51쪽의 지적 공부할 차례인데요. 지적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지나간 545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45입. 한 문제의 정도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축척이 7가지입니다. 총 축척이 7가지인데 500분의 1 축척이 있고 600분의 1 축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의 도면은 대축척인가요? 소축척인가요? 대축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00분의 1, 1000분의 1, 그 다음에 얼마가 있습니까?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요 도면은 소축척이에요. 요 도면은 소축척이 될 겁니다. 요거는 소축척, 요거는 대축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와 소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 어느 도면에서 측정할 때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이 되겠습니까? 대축척. 그렇죠. 요 대축척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이 될 테고, 이쪽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 정밀도가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소축척이라 할지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다면 이 소축척의 도면 갖고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 더욱 정밀한 정보인 좌표값이 있기 때문에 도면 갖고 측정하지 않고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요. 설령 소축척의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한다면 도면 갖고 측정하지 않고 좌표값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면적은 정밀하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죠. 소축척의 도면일지라도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좌표 등록부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면적을 정밀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축척의 도면이면서 동시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 그때만 정밀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때는 좌표 등록부가 없으니까 도면 갖고 측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정밀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면적을 상세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면적을 덜 상세하게 측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 측정된 면적을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느냐면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적을 상세하게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덜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면적을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의 자리는 뭐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뭐냐면 1234.75 이라는 수치가 있을 때 여기는 1000의 자리, 여기는 100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이 소수점 첫째 자리는 여기 1의 자리죠.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와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이에요. 요것과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입니다. 어떠한 용어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소수점이니까 여기까지 구한다는 뜻이 될 텐데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면 여기가 소수점이 될 테고 여기 수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는 얘기 또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소수점이니까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불러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구하고자 하는 끝에 있는 자릿수, 끝자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요 가장 끝에 있는 요 수를 이 수치의 가장 끝에 있는 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끝수라고 부릅니다. 끝수.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서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서 여기까지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면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가 1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불러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그 마지막 끝에 있는 수는 두 자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끝수라고 부릅니다. 끝수.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이 끝에 있는 수들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4,4,5입이라는 것도 있고 4,4,5입이라는 것이 있고 4,4,5입은 1, 2, 3, 4는 버리고 5, 6, 7, 8, 9는 올린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5, 4, 5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5, 4, 5입은 뭐냐면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버릴 사자입니다.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5, 4, 5입을 채택합니다. 이걸 채택하지 않고. 그러면 이 5, 4, 5입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5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기준이 5예요. 그렇다면 5를 기준으로 끝수 처리의 기준은 5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할 텐데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5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면 그때는 무조건 버립니다.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려요. 그래서 1, 2, 3, 4가 나오면 무조건 버리고 이 자리에 6, 7, 8, 9가 나오면 무조건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5일 때는 버리는 경우도 있고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버리고 언제 올리느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을 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는데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온다면 이 5를 올려서 짝수화시킵니다.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가 0이나 짝수가 나온다면 요 5를 버려서 짝수를 유지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 홀수라는 것은 기수라고 불러요. 기수. 요 기자가 기할 기자예요. 그래서 홀수가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요 끝에 5일 때. 그때 이 기수가 나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가 홀수일 때는 5를 올리고 짝수나 0일 때는 5를 버려서 짝수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5452, 5452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가 나오면 234.28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될 테고 요거를 끝수라고 하겠죠. 끝수 처리의 기준은 5를 기준으로 하는데 5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올리겠다는 겁니다. 234.3으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234.22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고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립니다. 따라서 234.2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234.25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될 텐데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될 겁니다. 이 끝수가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요게 0이나 짝수가 나오면 이 5를 버려서 짝수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234.2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234.5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될 테고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라고 했죠.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여기가 홀수가 나왔으니까 홀수가 나오는 걸 싫어한다고 했죠. 5를 올려서 짝수화시킵니다. 그래서 234.6으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5452, 5452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끝수가 한 자리일 때는 5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렇게 두 자리가 나오면 5, 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수 견해예요. 5, 0을. 그래서 5, 0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리고 5, 0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 5, 0일 때는 이 끝에 있는 소수점 밑에 있는 끝에 있는 0은 아예 표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5, 0일 때는 이때는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5, 0을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0이나 짝수일 때는 5, 0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5, 4, 5, 2, 5, 4, 5, 2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든다면 234.27로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27.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얼마나 등록하겠습니까? 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고 여기는 끝수죠. 5, 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버릴 겁니다. 234. 그 다음에 234.51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로 등록할까요?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고 이 끝수를 처리해야죠. 5, 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5, 0보다 큰 수가 나왔죠. 따라서 무조건 올립니다. 235가 되는 거죠. 235가 될 겁니다. 234.50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에 있는 0은 수점 밑에 있는 끝에 있는 0은 보통 표기를 안 해요. 여튼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니까 여기서 끝수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5가 나왔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짝수가 나왔으니까 5, 0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겁니다. 234로 등록합니다. 235.5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 이 5일 때는 여기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고 판단하는데 홀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236으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5, 4, 5, 2이라고 불러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치가 얼마가 나왔냐면 0.001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0.001제곱미터.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소수점 첫째 자리라고 했죠. 소수점 첫째 자리.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0.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유는 면적은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0.1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합니다. 즉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수로 등록을 해요. 이걸 최소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최소면적.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001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1의 자리까지는 무조건 면적을 구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1의 자리까지 무조건 구해서 등록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면적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의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면적이라고 불러요. 최소면적.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5, 4, 5, 6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적 공부를 볼 겁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도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복돼서 이루어지는데 이거 세 번째 하는 내용도 있어요. 뭐 대부분 그럴 텐데. 그래서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암기하신 것을. 그래야지 오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였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를 하면 구체적으로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재, 두 번째 지번, 세 번째 지목, 네 번째 면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계, 여섯 번째 좌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소, 지, 면, 경, 좌표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요거 자체로도 출제를 해요. 요거 자체로도 출제하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부수적인 정보는 뭐가 있었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부수적인 정보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지적소관청은 등록을 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하고 공간정보법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지적공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지적공부.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지적공부.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이 가시적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는데,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야지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가시적 지적공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장 형태는 총 네 가지가 있죠.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원래는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는 요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났고 특수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정보를 기록해야 될 특수한 지적공부가 필요했어요. 그 두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그게 바로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와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토지의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니까 모든 토지마다 존재하는 장부는 아니에요. 모든 토지마다 존재하는 장부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는 반드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면 형태의 지적, 이거는 문자로 작성된 지적 공부예요. 문자로. 그 다음에 도면 형태의 지적 공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도면 형태의 지적 공부는 이 도자가 그림 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도면 형태의 지적 공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지적 공부를 지적도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지적 공부를 지적도라고 부르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를 임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과 지적도는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든지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토지마다 존재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개의 공통점은 문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X축을 설치하고 여기에 Y축을 설치하면 여기가 원점 0,0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경계점. 이 경계점은 원래는 직선과 직선들이 만나는 점이죠.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예요. 경계점은. 그런데 여기다 X축 설치하고 Y축을 설치해버리면 여기가 좌표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X좌표, Y좌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 좌표라고 불러요. 경계점 좌표. 그러면 이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냐면,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라는 뜻이에요.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라는데 이 경계점은 직선과 직선이 만나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 맞습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예요. 그림 형태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도면에 등록되는 거죠. 이거는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X축, Y축을 설치하게 되면 요게 좌표값으로 전환이 돼요. 좌표값은 X좌표, Y좌표니까 이거는 그림 형태의 정보가 아니라 수치죠. 수치. 수치는 문자의 일종입니다. 문자 형태의 정보입니다. 좌표값은 숫자니까. 그러면 이 문자 형태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등록되는 정보예요? 대장. 그렇죠. 그래서 이 좌표값은 대장에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림 형태의, 즉 도면 형태의 경계점을 문자 형태의 좌표값으로 전환시킨 장부다라고 해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 도면의 정보와 대장의 정보를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출된 지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이걸 다 별책으로 만들어요. 한꺼번에 이걸 합쳐버리면 너무 두터워지니까 따로따로 별책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적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형태, 즉 컴퓨터 파일 형태는 이 저장 매체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는 하나로 만듭니다.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용량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총 지적 공부는 8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8개가. 그래서 가시적 지적 공부 7개, 불가시적 지적 공부 1개. 총 지적 공부는 8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자체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우신 분들도 많으시죠? 한번 읽어놔 보죠. 가시적 지적 공부는 총 7개가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시적 지적 공부, 종이 형태의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청사 지하에 지적소고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지적소고라는 창고를 설치하는데요.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서책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이에요. 토지 정보에 관한 서책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인데 지적서고에서 이걸 연구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 보존해야 된다면 반출이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원칙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을 하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하겠죠. 예외. 이 예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이 돼요. 그럼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다면 반출이 허용이 됩니다.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출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단계 높은 국가기관이죠. 안 돼요. 직근의 상급 국가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도 반출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외는 암기가 되셔야 될 겁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또는 천재지변. 그렇죠.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이 될 겁니다. 원칙은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연구 보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컴퓨터 파일 형태는 저장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강학 디스크, 하드 디스크 이렇게 저장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반출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제라는 용어를 쓰겠지 반출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이 형태의 지적 공부만 해당되고 컴퓨터 파일 형태는 이런 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각각의 지적 공부에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하느냐, 이러한 각각의 지적 공부에 어떠한 내용을 등록하느냐, 요게 또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 지적 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것을 지적 공부에 표기를 해야 돼요. 즉 이름표를 달아야 됩니다.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해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모든 지적 공부에는 소재와 지번을 다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름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소재 지번은.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지난 시간에도 했죠. 4개.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나마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완전한 명칭,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개가 또 있죠. 지적도, 임야도에도 등록하죠. 여기에 등록할 때는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두 문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 차문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 이게 몇 개입니까? 24개. 요거는 4개. 요거를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차장, 천원 이렇게 암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장에게 1,000원 내고 버스 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차장, 천원. 차는 뭘까요?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래서 이 지목의 부호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목의 부호가 출제되면 여백에다가 요거 써 넣으신 다음에 대입해서 찾아내시면 돼요. 정답을.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2군데가 있죠. 저기 나왔죠. 뭡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합니다. 이 면적은 숫자죠. 맞습니까? 숫자입니다. 숫자 형태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않고 대장 형태에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면적은 모든 토지마다 존재하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경계는 직선이죠. 직선은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만 등록을 할 겁니다. 어디입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을 합니다. 좌표값은 한 군데만 등록해요. 어딜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라고 했죠. 축지법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축지법, 축은 축척, 지는 지번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는 지목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4개의 지적 공부에 축척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되죠. 뭐가 있습니까? 공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 공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 공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2군데예요. 공유지 연명부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가 될 겁니다. 공유 지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될 겁니다. 먼저 이 공유 지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공유지 연명부에 당연히 등록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고 있는데 대지권 공부하신 적 있죠? 대지권, 대지사용권. 이거는 비율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비율 형태로.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이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었죠? 토지 소유권, 또요 토지 지상. 기억 안 나셔요? 안 나셔요? 그럼 다 안 난다는 얘기인데 2등짜리가 기억 안 나면 다 안 난다는 얘기인데 이상하네 했는데 이 대지권, 대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권이 비율 형태로 존재하죠. 이게 뭡니까? 결국 공유지분이에요. 공유지분. 그래서 소유권의 비율이 바로 공유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에도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존재하는데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을 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장에만 등록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장에만 등록되는 정보 세 가지를 좀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토지 이동 사유.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대장에만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대장에만.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은 지적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토지 이동은 지적제도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장 중요한 지적 공부인 대장에는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급. 이거는 등급, 토지의 등급을 얘기하는 건데요. 등급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인 대장에 등록하게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죠. 세금과 관련된 건데 개별 공시지가도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인 대장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총 4군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하나 더 대지권 등록부.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총 4군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런데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있지만 소유자 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 이것도 소유자 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도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소유권 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소유자 변경 원인과 소유권 변경 원인과 그 날짜는 여기서 자주 출제합니다.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정보라는 게 자주 출제가 이루어져요. 자주. 하나 더.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출제될 수 있는 거 몽땅 하는 겁니다. 이게 암기되시면 두 문제는 그냥 득점이 되셔요. 여기서 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죠. 맞아요. 그러면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니까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4개는. 4개는 알 수가 없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장부를 가지고는. 맞아요. 그래서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도면을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도면번호를 기록합니다. 도면번호를.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도면을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도면의 번호가 기록이 돼요. 당연히 지적도와 임야도도 도면번호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토지도 이건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장부라고 했죠. 여기에 등록된 토지는 당연히 이것도 여기에도 등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도면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를 등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거의 뭐 두 문제는 득점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된다면 외우실 수 있을까요? 이미 80%는 지난 순환에 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군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 전원. 그렇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군데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경계는 외울 필요도 없죠.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인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을 할 겁니다. 좌표값도 외울 필요 없죠.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 꼭대기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유권 변경 원인, 뭐 증여냐, 매매냐, 요 변경원, 상속이냐, 이런 소유권 변경 원인과 그 날짜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당연히 4군데에 등록이 될 겁니다. 특히 소유권 변경 원인과 그 날짜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축지법 이렇게 외우셨죠. 여기까지는 아마 다 외우시는 게 정상이에요. 세 번째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것들 공유지번,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당연히 등록되겠죠. 근데 이 대지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하고 이 대지권은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이 대지권이 될 수 있으니까 토지 소유권일 때는 토지 소유권의 비율 형태. 이게 공유예요. 공유지번.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을 때 이걸 공유지분이라고 불러요. 전세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을 때는 공유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공유라는 개념은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니까 전세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을 때는 준공유라고 불러요. 준공유. 그러니까 대지권이 소유권이고 비율 형태이니까 당연히 공유지분 형태죠. 그래서 공유지분이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대지권 비율은 따로 외울 필요 없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 다음에 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이거 3개 자주 출제되니까 외우셔야 돼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정보니까 이 3개의 정보는 완전한 형태의 정보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 정도만 외우셔도 거의 득점이 되십니다. 외우실 수 있을까요? 이거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옛날. 네, 이거.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 51쪽을 보십니다. 51쪽. 51쪽에 지적공부 나와 있고요.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나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부터 이제 하나씩 보실 거예요. 한 필지 토지별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죠. 맞아요. 토지별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니까 이를 물건마다 지적공부를 편성한다고 해서 물적 편성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물적 편성주의.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보시는데 먼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합니까? 네. 지금 외우는 과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외우는 과정을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당연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겠죠. 네. 그렇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군데라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군데죠.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총 4군데 등록이 된다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맞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라는 게 있는데 고유번호. 이것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지 고유번호라고 하는데 이 토지 고유번호는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자리. 그래서 숫자가 19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자리로. 여기 맨 앞에 요 두 자리는 시도의 코드 번호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코드 번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도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시도의 코드 번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자리는 시군구의 코드 번호입니다. 시군구의 코드 번호고, 그 다음에 요 세 자리는 읍면동의 코드 번호입니다. 사실은 요 세 자리는 읍면의 코드 번호예요. 정확하게는 읍과 면의 코드 번호인데 그냥 이게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이거 자체로 출제한 거 아니니까 원래 여기까지는 읍면의 코드 번호인데 제가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여기 세 자리를 읍면동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리의 코드 번호. 요 두 자리는 사실은 동리의 코드 번호인데 제가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암기하기 쉽도록. 괜찮아요. 이 정도 변형시켜도. 그러면 맨 앞에 10자리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경기도, 강명시, 철산동 여기에 있는 토지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 맨 앞에 10자리 갖고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소재지, 행정구역을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1번째 자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나오는데 1이나 2나 3이 나옵니다. 물론 8이 나올 때도 있고 9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건 출제 안 돼요. 그래서 1, 2, 3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3이라는 숫자가 제일 중요한데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 토지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특히 3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토지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게 뭐죠? 지적도. 임야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것은 임야도가 될 겁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공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토지는 토지대장도 같이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정밀한 모양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정밀한 모양도 공시해야 되니까 지적도도 같이 작성,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좌표 등록부가 있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좌표 등록부일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싼 토지라서.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가 여기 기록이 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11번째 자리 숫자 갖고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11번째 자리 숫자 갖고는 그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요 8째 자리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본번입니다. 지번의 본번. 그 다음에 여기 네 자리는 지번의 부번. 그래서 마지막 8째 자리 가지고는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째 자리는 지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고유 번호를 가지고는 지목을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지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또한 이 고유 번호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됩니다. 원칙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면이 문제예요. 도면. 이 도면 한 장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면 한 장에는. 이렇게 많은 토지들이 등록된 상태고 이 각 필지별로 모든 토지별로
지번과 지목을 등록합니다. 지번과 지목. 예를 들어서 여기 100의 100, 그 다음에 학 이렇게. 이 옆에는 뭐 100일의 6 이런 식으로 모든 토지마다 이 지번과 지목을 등록하는데 지목도 여기다가 정식 명칭을 등록하면 지저분해지니까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합니다. 이 상태에서 요 19제짜리를 모든 토지마다 19제짜리나 되는 숫자를 기록할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리적인 여백이. 따라서 이 지적공부, 모든 지적공부의 등록됨이 원칙이지만 도면에는 여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해요. 맞습니까? 따라서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만 등록합니다.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더라는 건 도면은 안 돼요.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 다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유번호 설명을 드렸고요. 어디에만 등록이 안 된다고요? 도면에만.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되겠습니까?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넘기셨어요? 왜요? 뭐 불만 있으셔요? 네. 52쪽을 가보겠습니다. 52쪽을 가보시면 거기 니은에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라고 되어 있죠. 도면 번호.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아요. 그러면 이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가봐라, 찾아봐라, 이 번호의 도면을 찾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 대장에는 도면 번호가 등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다만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장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 장번호는 뭐냐면 넘버링이에요. 페이지 번호.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 총 6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60페이지. 총 60페이지. 60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가 있겠죠? 그건 어떻게 표기하느냐면 이렇게 표기합니다. 60장 중 첫 번째 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이게 장번호예요. 장번호. 여러 장으로 구성된 지적공부는 이렇게 장번호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장번호.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토지 이동 사유. 그 다음에 등급.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 지가.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일단 쉬겠습니다.